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봄 같이 보이는데요. 어떻게 저희 매경 테스트 잘 보신 분들은 아마 이 강의 안 들으실 테고, 이제 새로운 학기에 매경 테스트 준비하시는 분들 열심히 들으실 텐데요. 따뜻한 봄 날씨 함께 하시면서 매경 테스트 문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가격차별에 대한 문제인데요. 가격차별은 매경 테스트 되게 좋아하는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번 회차에는 비교적 가격차별에 대한 경제학 이론으로 기반한 좀 엄격한 표현들을 많이 냈더니 조금 정답률이 원래 지식 문제고 또 저희가 이미 사전에 설명했던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지 않아서 다시 한번 좀 다시 정확하게 경제학적인 워딩들을 설명해 드릴 필요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격차별 문제를 새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가격차별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싸게 물건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비싸게 물건을 팔아. 그러면 비싸게 물건을 사는 사람은 불공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 흔히 하죠. 호갱이 된 거 아니냐. 그리고 마치 기업가가, 악덕 기업주가 비싸게 물건을 파는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경제학에서는 좀 그렇지는 않다. 수량과 가격이 있는데, 수량은 Q라고 쓰고 가격은 한글로 쓰려니까 좀 이상하네요. 자, 가격이 있는데, 자, 수염수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기업이 원래 책정하려고 하는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가격이 예를 들면 뭐 100원이다 라고 해요. 요때 거래가 10개가 됩니다 라고 하면 기업은 이렇게 해서 총 1,000원의 매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이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원가가 한 20원쯤 돼. 그러면 이 1,000원의 매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원가는 얼마가 발생한 거예요? 200원이 발생했어요. 요 800만큼 이윤이 생기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가격을 낮춰서 수량이 더 늘어나. 근데 가격이 하락하는 것보다, 우리 탄력성 개념에서 배웠죠. 하락하는 것보다 뭐죠? 수량이 더 늘어나면,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것보다 수량 늘어나는 게 적어. 그러면 오히려 기업은 오히려 손해를 보니까 여기선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요 100원의 가격을 고수할 겁니다. 근데 어때요? 기업 입장에서도 요 시장이 아쉬워. 못내 아쉬워. 자기 원가보다도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사람들이 있는데 아쉬워. 그런데 만약에 어떻게 되죠? 기업이 요 10명한테는 100원을 받고 나머지 한 5명한테는 15개. 추가적인 5명한테는 뭐죠? 80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럼 어떻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문이 더 생기는 거죠. 없던 이문이 더 생기는 거죠. 특히 이 부분, 원가를 넘어간 없던 이문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뭐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돼요? 원래 100원이었으면 이걸 못 사던 사람들인데, 가난한 농부, 의사한테 못 가던 사람인데 어떻게 돼요? 80원으로 낮춰주니 더 이득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원래 있어도 손해보지 않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가격을 달리 차별할 수 있어서 없던 거래가 만들어지고 기업도 이윤이고 소비자들도 더 이윤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경제학에서는 뭐죠? 이 둘이 같은 물건을 쓰는데 서로 다른 가격을 지불했어 라고 해서 이게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라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뭐죠? 시장에서 거래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가격 차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자, 요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같이 내용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완전 가격 차별의 경우에는 소비자 잉여가 0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 가격 차별이 뭐냐면, 저는 지금 먼저 가격을 100원, 80원 두 번에 걸쳐서 나눴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되냐면 요 삼각형 요만큼들이 소비자 잉여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완전 가격 차별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소비자들에게 다 다른 가격을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제일 이 상품에 대해서 가격 지불 의사가 높은 사람한테는 그 가격 그대로 다 받고, 그러니까 나는 이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300원만큼의 가치를 느끼고 있어 하면 그 사람한테 300원만큼 팔고,
그 다음에 뭐죠? 뭐 150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면 150원의 가치만큼 가서 팔고, 그 다음에 50원이야 하는 사람한테는 50원만큼 가서 파는 거죠. 자기의 원가 이상으로 이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각각의 사람들만큼의 지불할 의사가 있는 만큼의 가격만큼으로 물건을 파는 거죠. 자, 그럼 소비자 잉여는 빵이 됩니다. 기업의 이익은 극대화되지만. 자, 소비자 잉여라는 것은 뭐 다른 메테나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거래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거래를 통해서 얻게 된 이득입니다. 나는 예를 들면 요 물건에 대해서 150만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가격을 100원에 물건을 샀어. 그럼 50만큼은 소비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완전 가격 차별을 하게 되면 모든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willingness pay, 그 물건에 대해서 그 부여하고 있는 가치만큼 정확하게 가격으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빵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선택지가 되고요. 자, 두 번째, 동일한 상품을 소비자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전략이다 라고 합니다. 탄력성 얘기해서 요거는 메테나의 다른 탄력성 강의를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 왼편에 있을수록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비탄력적인 사람들이에요. 더 물건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높은 가격을 받아요. 근데 탄력성이 큰 사람들, 그 지불 의사가 낮은 사람들한테는 뭐죠? 더 낮은 가격에 물건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소비자들 간 원활한 재판매가 가능한 시장에서는 성공적으로 시행되기가 어렵다. 그렇죠. 소비자들끼리 100원에 산 사람이 80원에 산 사람이 100원에 산 사람한테 재판매할 수 있어. 그러면 뭐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럼 100원에 생산자한테 사는 게 아니라 80원에 다른 소비자한테 사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80으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격 차별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시장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구분된 시장이 어떻게 된다? 재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4번. 해외 저자가 쓴 교과서를 국내에서 더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가격 차별의 사례다.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죠. 우리 경제학 교과서로 되게 유명한 게 맨큐의 경제학 교과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뭐 한글 버전은 당연히 한국에서 주로 파니까 그렇긴 한데요. 영어로 된 게 한국에서 파는 서점들 가셔서 책을 보시면 글로벌 버전이라고 있어요. 가격이 더 싸요. 왜? 그러니까 미국에서 파는 책이랑 한국에서 파는 책이랑 달라. 똑같은데 모든 페이지가 다 똑같은데 이런 것들은 가격 차별이 될 수 있죠. 왜요? 책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뭐 인쇄비가 많이 드는 건 아닌데, 그거 뭐 일단 기존의 저자들이 다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원가는 되게 낮은데 미국에서는 물가가 비싸죠. 그러니까 충분히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거고, 한국의 경우에는 뭐죠? 그렇지는 않으니까 더 싸게 팔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이 답이겠죠. 1, 2, 3, 4번이 다 지금 뭐죠? 맞는 사례였으니까. 가격 차별을 시행하면 단일 가격 독점일 때에 비해 거래량이 줄고 뭐죠? 사회적 잉여가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틀린 진술이죠.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원래는 뭐죠? 단일 가격 독점일 때는 100원에 10개만 팔았는데 가격 차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80원에 새로운 집단한테 추가로 5개를 더 팔잖아. 그러니까 거래량은 늘고 사회적 후생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이번에 뽑아볼 문제는 재무 문제입니다. A형 19번에 해당하는 건데요. 펄을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다른 재무 비율 다 빼고 그래도 이건 아셔야 돼요. 이건 그래도 뭐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뽑으라면 저는 뭐 에비타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은데 버릴 건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전 뽑으라면 4가지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ROE, ROA,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배울 PER, 그 다음에 PBR. 요 4가지는 꼭 아셔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고 공식 자체가 너무 어렵지 않다. 심플하다라는 겁니다. 자, 퍼라는 거는 그냥 말하면 주당 순이익이다 라고 하는 거고 너무너무 유명한 개념이에요. 아마도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너무너무 잘 아시고 있는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퍼라는 개념이 실제로 뭐냐면 주가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거 너무 기본이야. 주식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최소한 이거는 확인해보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다? 퍼입니다. 네, 그래서 이 퍼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나눈 재무 비율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주식이 올해는 한 주당 이만큼 이익이 났는데 이 주식은 그럼 이익에 대해서 몇 배쯤 됐지?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문제에서 뭐죠? 매출액은 10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4억, 그 다음에 현재 주가는 4만 원, 그 다음에 발행 주식 수는 어떻게 되죠? 20만 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오케이. 자, 여기 사실은 매출액은 필요 없는 정보거든. 여기는 사실은 함정이고, 실제로는 뭐죠?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현재 주가, 발행 주식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분자로 가는 주가는 얼마야? 4만 원. 그 다음에 분모로 가는 뭐죠? 주당 순이익. 그지? 올해 얼마를 벌었어요? 4억 원을 벌었어요. 그죠? 4억 나누기 얼마예요? 발행 주식수 20만 주 하면 한 주당 뭐지? 돌아가지는 이익은 얼마야? 2,000원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지? 2,000분의 저기 뭐야? 4만. 그래서 나누면 퍼는 얼마다? 20배가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과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굳이 퍼나 PBR을 계산할 때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허들 뭐죠? 매경 테스트가 그래도 좀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지향하는데 지향하는 거죠. 지향하는데 숫자를 뭐 주당 순이익이 1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뭐 영업이익률이 뭐 5천 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숫자를 작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여러분 억 단위 뭐 발행 주식 수가 뭐 100주예요. 이런 건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억 단위, 만 단위 이런 것들 계산을 몇 번만 해보시면 그 동그라미 서로 삭제하는 거 금방 익히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만 준비하시면 퍼 계산하는 문제, PBR 계산하는 문제들도 어렵지 않을 거다. 퍼랑 PBR이랑 뭐가 더 일반적이고 뭐가 더 중요한 지표냐? 그러면 퍼입니다. 그래서 퍼부터 준비하시고 조금 더 확장하셔서 PBR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